이 사진 보이시나요? 팔자주름만 좋아져도 훨씬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팔자주름 생기는 이유부터 추천드리는 시술, 그리고 홈케어로 간단히 관리하는 방법까지 팔자주름을 없애고 어려 보이는 방법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피부다빈치 전인경입니다. 이제 팔자주름은 코 옆에서부터 입꼬리까지 이어지는 주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위는 볼과 입의 경계가 되고 근육과 지방의 경계 부위라서 어린아이에게도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더 피곤해 보이고 우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이 팔자주름이 심해지냐? 팔자주름은 앞광대 볼륨이 줄어들면서 살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거나 얼굴 피부 탄력이 저하되면서 피부가 처지고 접히면서 심해지게 되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광대 볼륨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살이 빠진다고 하죠. 앞광대 부위에는 뼈, 근육, 지방, 피부로 가득 차 있는데 노화 때문에 뼈도 줄어들고 살도 빠지게 되고 근육 힘도 약해져서 이 부분이 푹 꺼지게 되는 겁니다. 텐트도 기둥이 없어지면 푹 꺼지는 것처럼 앞광대 볼륨이 줄어들면 살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살이 아래로 처지게 되고 이게 팔자주름 위쪽으로 접히면서 심해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팔자가 심하신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여기 앞광대 부위를 살짝 올려서 제가 지탱을 해드리면 팔자가 좋아지면서 젊을 때 얼굴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신 분들도 얼굴이 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원리로 피부를 지탱해주던 지방이 너무 감소해서 살이 처지게 되고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부 탄력 저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 얼굴 탄력이 좋고 쫀쫀하면 살들이 있어도 처지지 않도록 피부가 잘 잡아주게 되는데요. 탄력이 줄어들면 늘어난 고무줄이 이렇게 처지듯이 살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팔자주름 위에 접혀서 심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표정에 의해서 생기는 팔자주름이 있습니다. 표정 짓는 습관에 따라서 팔자 부위 살이 반복적으로 접혀서 생기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실선처럼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도 여러 번 접으면 선이 생기듯이 피부도 반복적으로 접히면서 이렇게 선이 생기는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족해진 볼륨을 다시 보충해주는 시술입니다. 그런데 팔자주름이 보인다고 그냥 팔자 부위만 채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팔자주름만 보지 마시고 앞광대에도 볼륨이 부족한지를 보셔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회복시켜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오래 유지가 됩니다. 채우는 방법으로는 지방으로 채워주거나 필러로 채워주거나 아니면은 스컬트러나 주베룩 볼륨 같이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채워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 주위는 말하거나 식사하면서 움직임이 많은 부위인데요. 여기에 넣은 필러가 팔자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팔자 위살이 더 도드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팔자주름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 같은 시술도 많이 시술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처진 살을 끌어올리는 방법인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적인 방법으로 살을 당기고 고정시켜주는 방법인데요. 한 번에 큰 효과를 보이고 유지기간이 길지만 회복기간이 필요하고 수술이 부담스러우시면 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실리프팅입니다. 실을 걸어서 위쪽으로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즉각적인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시술 후에 붓기가 심하고 유지기간이 몇 개월 정도로 길지 않습니다. 효과가 좋았던 만큼 효과가 사라질 때 확 처지는 느낌이 들고 같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실을 넣어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서 리프팅 시켜주는 장비를 이용하는 건데요. 뭔가를 넣는 것도 무섭고 어색한 것도 싫고 또 시술하고 바로 일상생활 복귀하셔야 되는 분들한테서 적합한 시술입니다. 리프팅 시술에는 대표적으로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장비와 써마지나 올리지오와 같은 그런 고주파 장비가 있는데요. 각각의 장비를 쉽게 설명드리면 울세라는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늘어진 지방을 감소시켜서 리프팅에 효과가 좋은 장비입니다. 보통 앞볼과 옆광대에 턱 라인까지 같이 시술하게 되는데요. 얼굴 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 400에서 600샷 정도를 시술을 하게 되고 팔자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살과 처진 턱선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써마지나 올리지오와 같은 고주파 장비는 피부 표면을 따뜻하게 데워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장비인데요. 팔자만 보고 시술하지는 않고 얼굴 전체적인 탄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술합니다.
초음파와 고주파는 서로 다른 원리이고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함께 시술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 실선처럼 생기신 주름에서는 리쥬란이나 주베르과 같은 스킨 부스터를 넣어드리면 피부 표면 자체에 생긴 얇은 주름이 개선되면서 팔자주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앞광대 볼륨을 회복시키는 시술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뭔가를 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단히 볼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앞광대 근육을 단련하는 건데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이 두꺼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두꺼워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쪽 근육은 잘 사용하지 않아서 힘을 주는 법을 모르는 분이 많은데요. 보통 무의식 중에는 무표정이나 심각한 표정,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굴이 축 아래로 늘어지게 되고 인상도 안 좋아지거든요. 의식적으로 웃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피부 노화도 예방되고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실 겁니다. 어떻게 표정을 지으면 되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입 주위에 힘을 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금니를 깨물지 말고 혀끝을 입천장에 가까이 대고 혀끝을 입천장에 가까이 대면 입 주변 근육의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광대에 손을 대고 은은하다 할 때 은처럼 발음을 하면서 웃으시면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광대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평소에 잘 안 쓰시던 근육이라서 약간 뻐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보시면서 한 번에 5초씩 하루에 10번씩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습관을 없애는 것입니다. 책상 앞에서 볼을 괴거나 엎드려져 하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 피부가 접혀서 팔자주름이 심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때인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때 불편하니까 가만히 누워서 못 주무시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하루에 6시간 이상을 팔자주름이 접혀서 주무시는 거죠. 물론 젊었을 때는 탄력이 좋아서 다시 돌아오겠지만 나이가 들고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주름이 그런 상태로 자리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얼굴 살을 접히게 누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팔자주름이 생기는 이유부터 원인에 따라 추천드리는 시술, 팔자주름 홈케어 방법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면 팔자주름을 미리 예방하고 훨씬 어려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피부다민치 전인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